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을 볼게요. 이거 왜 안 따라와 또 카메라. 짜증나. 저러면 안 되는데. 보자. 연력학 제2법칙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자연적 반응들을 나타낼 때 반응의 자발성을 설명하는 건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기 가역 반응과 비가역 과정이 있죠. 가역 과정이라는 건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있지? 왜 똑딱 똑딱 하는 거 단진자 운동 있지? 여기에 공기저항이 없으면 우주선에 가서 한 거야. 얘가 중력만 있는 공기저항이 1도 없는 데 가서 이거를 하잖아요? 얘가 그럼 얘가 끊임없이 뭐 하겠어? 움직이겠지? 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이런 가역 과정 있어? 없어. 왜? 우리는 모든 어떤 행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언제나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진자 운동을 하면 진자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 pompompompompompom 하다 뭐해? 멈추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스스로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이런 걸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한다. 그럼 비가역 과정 중을 보면 공기 중에서 아까 진자의 운동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열에너지 형태로 손실하기 때문에 멈출 거라 얘기했어.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열의 이동을 보면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지. 이해갔어? 그럼 시간이 흘러도 물이 더운 물과 찬물로 갈라져? 야, 여기 봐봐. 내가 100도씨 물과 10도씨 물을 섞었어. 그럼 한 5, 60도씨의 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시간이 냅두면 100도씨 물 따로 0도씨 물 따로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되나? 죽어도 안 되지. 왜?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게 열이야. 그럼 어차피 이동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다음에 잉크의 확산. 물에다 잉크방울 넣으면 잉크가 물에 쫙 퍼지지. 시간을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잉크가 이렇게 샥 하고 보이나? 안 보이지? 이거 샥 하고 보이는 건 어디서만 가능해? 테넷에서만 가능해. 영화 안 봤어? 테넷에서는 가능하잖아. 샥 보이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불가능해. 다음에 향수의 확산을 보면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분자가 온 방으로 서영아 퍼지게 되지. 근데 가만히 냅두면 향수가 이렇게 슉 하고 안쪽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으로서 열의 이동과 연력학 제2법칙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똑같아지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지 얘들아? 열평형 상태.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고 외부에서 어떤 거를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거야. 됐습니까?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에서 점점 무질서한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항상 무질서한 거는 정상적인 거거든? 근데 니네도 봐봐. 내가 조금 틈을 주면 서영이 딴짓하잖아. 이렇게 무질서해지잖아. 그치? 근데 서영이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는 경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내가 서영아!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줘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런 말을 서영이한테 1시간 동안 하지 않아. 그럼 우리 서영이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무질서해지는 거고 이건 질서 있게 되는 건데 항상 반응은 무질서한 반응 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연력학체의 이 법칙은 무조건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반응성이 진행된다. 또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해갔어? 다음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에서 확산이 쫙 될 때 골고루 퍼지는 방향으로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지. 그렇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이 진행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연력학체 2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연력학체 2법칙이나 1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열기관을 만들 거거든요. 열기관이라는 것은 열원으로부터, 열원이라는 건 뭐야? 에너지를 줬다는 거야. Q를 공급했다. 그럼 그 Q를 가지고 유용한 일로 바꿔. 일로 바꾼다는 건 피스톤을 막 움직여가지고 바퀴를 굴린다든가. 여러분 증기기관 들어봤죠? 증기기관 뭐야? 석탄을 때 뭘 공급했어? 열을 공급했지? 그 열 가지고 뭘 돌렸어? 기차바퀴를 돌렸잖아.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야 그럼 퀴즈 하나 해봅시다. 왓슨인가요? 그 전기기관차 만든 사람이? 아무튼 그 양반이 석탄을 엄청 많이 뗐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석탄에서 나온 모든 에너지가 그 바퀴 굴러가는 기차를 굴리는 데 사용을 했을까요? 일로? 아니죠. 석탄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만을 썼겠죠. 그래서 석탄에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왔다면 바퀴 굴리는 데는 한 50 썼고 50은 우리가 사용도 못하고 뜨거운 열로 바깥으로 뭐 했을까? 방출을 했을 거 아니야. 수증기로도 방출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공급된 에너지는 100이었다고 한다면 이해했어요? 열기관에서 바퀴를 굴리는데 역학적 일을 한 건 몇 밖에 안 돼? 50만큼 안 되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그럼 열기관의 일률은 한 일의 양은 실제로 이 일의 효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야? 50%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기관의 열효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의 W만큼의 일을 하고 Q1의 열을 흡수한다는 것은 석탄 떼가지고 열을 발생시켰다 이거야. 그 다음에 W만큼 일을 한다는 건 기차 바퀴를 굴렸다 이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그래도 열차는 뭐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왜? 열차도 열을 뭐했어? 외부로 손실되는 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공기도 그렇고. 이해갔어? 그래서 열이 온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공기 같은 데로 이동을 했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남아있는 저 열원으로 공기 같은 데로 Q2의 열을 방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Q2와 W를 합한 게 공급된 열 에너지 Q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해? 너네는 배웠어. 공급한 열은 외부의 한 일과 손실된 열의 합하고 같다. 연력학체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공급한 에너지가 Q1이면 에너지는 항상 Q1만큼 있어야 하는데 그 Q1의 형태가 W랑 Q2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 얘기야. 그럼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총량 자체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 이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연력학체 1법칙이라고 하고 이때 열 효율은 공급한 열량분의 사용한 1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보면 순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피스톤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한 번의 순환이야. 부피가 늘었지? 다시 부피가 뭐 했어? 줄었지?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온도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10도씨였다가 쭈르륵 돌고 다시 10도씨에 나로 돌아왔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이해갔어?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야. 중간 과정에서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변화가 없는 거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 여기서 보시면 압력과 부피가 있을 거야 얘들아. 압력과 부피가 있을 때 A에서 한 바퀴 돌아서 B를 거쳐서 A로 다시 돌아왔대. 이해갔어? 그럼 부피가 늘었다가 부피가 막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돼 있지? 이때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나오지? 이 면적이 뭐야 항상? P 델타 V잖아.
얘가 P 델타 V가 면적이야. 이 면적이 항상 뭘 의미해? 2를 의미하는 거지. 이 안쪽에 있는 이것이 R자 1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가 얼마인지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차이값은 이 면적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첫 번째 스털링 기관을 볼 거야. 스털링 기관은 딱 두 가지 과정을 가지고 해요. 등적 과정과 등온 과정을 가지고 설명할 거야. 첫 번째 스털링 기관은 스텔링 기관. 등적 과정과 등온 과정으로 설명을 한다. 등적은 뭐야 얘들아? 뭐가 똑같은 거지? 부피가 똑같은 거지. 등온 과정은 뭐가 똑같은 거지? 온도가 똑같은 거지. 잘 봐. 등적은 있잖아. P 델타 V에서 델타 V가 0 나오는 거지. 아무리 해도 외부에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똑같지? 그럼 뭐가 안 변해?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해. 그거는 기억해야 돼.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압력과 부피에서 내가 A에서 출발할 거야. A에서 B 과정으로 가는데 얘는 등온이야. 등온 과정에서 부피가 VA에서 VB로 증가했지.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은 줄어들었는데 부피는 커졌어. 그치?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공급한 Q1이라는 에너지를 이해갔습니까? Q1이라는 에너지를 이만큼 일하는 데 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Q1만큼 받았을 때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만큼 일을 하는 거야. Q1이. 알겠어?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BC. B에서 C는 무슨 과정이야? 등적 과정이지. 이해갔어? 무슨 과정이라고요? 등적. 알겠어? 등적 과정인데 뭐가 줄었어 얘들아? 이거 조금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 여기서 A에서 이렇게 시작하자. A에서 B로 가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게 더 쉽겠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적 과정이야. 그치? 등적 과정인데 우리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델타 V가 얼마야? 0이지 등적이니까. 근데 압력이 어떻게 됐어? PA와 PB를 비교하면 PB가 압력이 더 어때? 큰 거지? 압력이 커지면 온도도 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지는 거지? 온도 꼭 찾아야 돼. TA보다 TB의 온도가 더 어때야 돼? 높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압력이 커지면 온도가 무조건 높아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났지? 이해갔어? 그러면 얻은 일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AB 과정에서는 플러스 Q, 열을 뭐 한다? 흡수해. 그러면 플러스 Q1만큼 흡수한 에너지를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한다. 이거야. 됐습니까? 다음에 여기에는 Q2라는 에너지가 올 거야. BC 과정은. 그럼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야. 그러면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인데 얘는 변화율이 0이지 온도가 똑같으니까. 근데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플러스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Q2만큼 열을 뭐 할 거야? 흡수해. 그 흡수한 열을 모두 외부에 일하는 데 사용해. 그럼 외부에 한 일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BC. 이만큼.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CD 볼 겁니다. CD는 무슨 과정이야? 등적 과정이지. 이해갔어? 그러면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인데 P 델타 V에서 부피가 0이니까 이거 값은 뭐가 돼야 돼? 0이지? 근데 봐. 압력이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그러면 TC보다 TD의 온도가 더 어때야 돼? 낮은 거지? 온도가 낮아졌으면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이해갔어? 그럼 Q도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는 열을 요번에는 뭐 한다는 거야? 외부로. Q3만큼 방출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방출한 열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다음에 D에서 A로 갈 거야. 이제 D에서 A로. D에서 A는 등온 과정이야. 등온 압축이야. 그러면 얘는 등온 과정이니 온도는 똑같은데 TD랑 그러니까 TA의 온도가 똑같은 거야. 알겠어?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인데 얘는 변화율이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지. 그러면 여기는 Q4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이렇게 되는 거야. Q4는 이만큼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Q2는 이 넓은 면적이고 방출하는 건 이 좁은 면적이지. 그럼 알자 1은 요만큼만 알자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A에서 출발한 애가 넘어갔다 다시 A로 돌아왔지. 그럼 결국에 온도가 똑같은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흡수한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야? Q1 더하기 Q2죠. 방출한 에너지는 얼마야? Q3 더하기 Q4지. 이해갔어? 그러면 흡수한 거 이거를 Q, 방출한 거를 우리가 Q'이라고 할 거야.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알자 1이 되는 거야. 요거. 알겠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요런 걸 우리가 스털링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기관은 카르노 기관입니다. 카르노 기관은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만 있어. 카르노 기관은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만 한 바퀴 도를 거야.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은 무조건 변화 없다잉. 알겠죠? 그럼 A에서 출발합시다. A에서 B로 갑시다. 1번 A에서 B로 가면 이것은 등온 과정이래.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똑같지. 그러면 외부에다가 일을 했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인데 얘가 0이야. 그럼 부피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러면 열을 Q1만큼 흡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Q1에 의해서 흡수한 일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열을 딱 차단해. BC.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야. 됐어? 단열일 때는 Q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무조건. 알겠어? 그럼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인데 얘가 플러스면 합쳐서 0이 나오려면 내부 에너지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훨씬 더 어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TA랑 TB의 온도는 같은데 TC는 온도가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온도가 떨어진 만큼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C에서 D로 등온 압축을 할 거야. 등온 압축이면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율. 얘가 0이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Q2만큼 열을 방출해. 여기에는 열의 이동이 있나요? BC는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어? 단열이라고 그랬지? 열이 이동한다 하면 틀린 거야. 그거는 열이 차단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단열이니까. 그럼 BC 과정에서만 Q2만큼 열을 뭐해? 방출합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 온도는 똑같은데 다시 D에서 A로 돌아올 겁니다. 얘는 단열 압축이야. 단열 압축 과정에서도 열의 이동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야. 그럼 Q1을 흡수했고 Q2를 방출했으니까 요 알자 1이 요만큼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R자일이 요만큼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셨어? 그럼 온도는 변화 없어. A로 돌아오면. 그러면 A의 온도가 CD의 온도보다 더 높은 것이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된 열량분의 사용한 일, 이게 열 효율인데 카르노 기관에서는 가장 온도가 높은 TA의 온도, 이해갔어? 그 다음에 온도가 변화한 양 TA-TB, 온도 변화가 한 일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요렇게도 구해줄 수가 있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카르노 기관에서만 성립하는 열 효율 값이다. 알겠어? 됐어? 그러면 241번 봅시다. 241번. 그림 가는 고열원의 1000줄의 열을 흡수하여 W에 일을 하고 저 열원으로 Q2만큼 열을 방출했다. 그림 나는 가의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밑줄 쳐 A, B, C, D, A. 그럼 A, B, C, D, A로 갔다는 건 한 번 뭐 했다는 거야? 순환했다는 거지? 내부 에너지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고기 면적 구할 수 있죠? 내부 반듯한 면적. 이해갔어? 그게 R자일이야. R자일 얼마야? 200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야? 400줄이지? 그럼 1000줄 중에 400줄만 일하는 데 썼다 이거야. 그럼 600줄은 그냥 Q2로 방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AB 과정은 봐봐. AB 과정은 부피가 똑같으니까 등적 과정이죠.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커진 만큼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겠지.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고요.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야. 이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1000줄이다 라고 했는데 야, BC 과정에서 열을 1000줄 받더라도 1000줄만큼 에너지가 모두 다 일을 할 수는 없어. 왜? 온도가 어떻게 됐어? 변했지? B하고 C 중에 온도가 누가 더 높아? C가 더 높거든? 왜? 부피가 크니까 등압 과정에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1000줄 중에서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 일부는 뭐 하는 데 썼을까? 내부 에너지 올리는 데 쓴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럼 BC 과정에서 1000줄의 열이 공급했을 때 일하는 데 쓴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C 과정에서 외부에 일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얼마야? 그럼 BC가 이거잖아.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이 큰 면적, B하고 C와 X축이 이루는 그 면적을 찾아야 되는 거야. 계산해봐. 얼마니? 200 곱하기 2니까 얼마야? 300 곱하기 2죠. 여기는 300.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0이잖아. 그럼 300 곱하기 2지. 그럼 몇 줄? 600줄이야. 그러면 이번에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은 1000줄이 아니라 몇 줄이라고 해야 돼? 600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얼마큼 변하는 데 써? 400줄 변하는 데 쓰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 중요해. 다음에 TA 과정 봐봐. TA 과정은 외부로부터 일을 얻죠? 얼마만큼 얻어? 그럼 요만큼 얻는 거잖아. 됐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00만큼 얻는 거지? 그러면 외부에 600만큼 일을 했는데 외부로부터 200만큼 일을 얻으면 내가 실제로 한 일이 더 많지? 얼만큼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400만큼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T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일은 200줄이다. 맞는 거야. 그래서 열기관이 한 일은 400줄이 되는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열을 언제 방출해? TA, B로 갈 때 방출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 아니다. CDA로 갈 때 방출하는 거네요. 이해갔습니까? 압력이 작아져서 온도가 낮아지는 CD 과정과 외부로부터 일을 얻는 과정, DA 과정에서 방출해. 다음에 열기관이 방출한 열 Q2는 아까 얼마라고? 1000줄 중에서 실제로 한 일이 얼마라고 그랬어? 400이라고 그랬으니까 방출하는 열은 얼마가 돼야 돼? 600. 그럼 효율은? 공급된 게 1000이지? 근데 R자로 한 일은 얼마가 돼? 400이지? 그럼 열 효율은 0.4. 40%. 그러면 Q2가 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가 돼요. 왜? 그런 기관이 없어. 온도 차이는 항상 존재하죠.
이겼어? 열기관이 100% 일을 하려면 저온으로 열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온도 차이는 어떠한 물체이든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의 이동에 의한 열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 일로 못 간다 이거야. 왜? 외부로 손실되는 열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250번